최두석, 성애꽃. 성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보통 김이 서린다라고 하는데 안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가 달라서 창이 뿌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애꽃은 그렇게 뿌옇게 된 모양이 마치 꽃과 같아서 시적화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시내버스인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 인근에 살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버스를 타면은 피곤해서 고개를 창에 받고 조는 경우들도 왕왕 생깁니다. 이제 그때 그 창에 머리를 대고 조는 사람이 쏟아내는 숨과 한숨이나 이런 하품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온도를 뜨겁게 해서 성애꽃이 피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애꽃은 그런 사람들의 숨결, 입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적화자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시적화자는 새벽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애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찬란한 치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주목을 하시고요. 시적화자는 성애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시적화자는 성애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 엄동혹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운 날씨를 의미합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어려울수록 안 좋을수록 성애꽃은 어떻게 핀다? 더 선명하게 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적화자가 보고 있는 이 새벽 시내버스가 찬란한 치장을 언제 했겠습니까? 언제 성애꽃이 피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고 아마 이전이었을 겁니다. 해서 보면은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시적화자가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버스에 이런 사람들이 탔을 것이다 라고 시적화자가 추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적화자가 이런 사람들이 이 버스에 탔다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으니까? 자가용이 없으니까, 자차가 없으니까. 이동하려면 버스 밖에, 대중교통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자차가 없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버스 말고는 탈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무엇을 피워내고 있다? 성애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 성애꽃을 시적화자는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밑에도 적어놨는데 이들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이 힘든 삶, 그런 힘든 삶을 사니까 피곤해가지고 버스에서 뭐 해요? 졸아요. 머리를 박고 쿵쿵 머리를 박으면서 조는데 그때 내쉬는 숨이 뭐가 된다? 성애꽃이 됩니다. 사실 이게 아름답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아름답다라고 시적화자가 이야기하니까는 뭐다?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아름다움의 시다라고 이 시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면은요. 그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삶을 시적화자는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삶의 노력들을 시적화자는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다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아까 쌤이 역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차가운 아름다움도 역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차가운 건 성애꽃이 차갑다라는 건데 그 성애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 성애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은 딱히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삶의 힘듦을 드러내는 것이 성애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 묶은 부분 같은 경우는 시적 화자가 전시회에 온 듯 전람회에 온 듯 성애꽃을 구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랫부분에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시적 화자는요. 단순히 성애꽃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시를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성애꽃을 피워내는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이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애꽃입니다.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이것도 뭡니까? 성애꽃입니다. 해서 성애꽃은 누군가의 한숨일 수 있고 누군가의 정열일 수도 있겠다라고 시적 화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감상하면서. 결국에 이 시적 화자는요. 단순히 성애꽃의 시선이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피워내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요. 그러한 성애꽃을 어떻게 합니까?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성애꽃이 안 좋은 거라서 지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다? 성애꽃을 감상하고 취하고 즉 그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관심을 갖는 행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요. 이마를 대고 본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마를 언제 댑니까? 쌤이 요새 이마를 되게 많이 대고 있어요. 우리 애기한테 뭐 할 때, 온도를 잴 때, 체온을 잴 때 이마를 대는데 그럼 이 차가운 창에 이마를 댄다라는 것은 이 성애꽃에 남아있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 체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성애꽃이라는 것은 성애라는 것은 애초에 바깥과 안쪽의 온도가 달라가지고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애꽃이 피는 거는요. 입김과 숨결 때문에 그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온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생기는 건데 근데 시적 화자는요. 그 창에 성애꽃이 핀 창에 이마를 댐으로써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와 체온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성애꽃을 피워내는 삶에 대한 관심을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그런 맥락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상이 전환이 됩니다. 아까까지는 버스에 탔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푸석한 얼굴에 대한 관심을 시적 화자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푸석한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가?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이 사람을 시적 화자는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사람들은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게 버스를 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반면에 버스도 타지 못하는 왜? 면회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감옥이나 군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친구는 사실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즉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누군가를 회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시적 화자는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자유가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시를 그러한 마음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나 덧붙이면 이 시는 군사 독재 시절에 쓰여진 시입니다. 당시는요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제 발전의 빛과 그림자가 뚜렷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적 화자는 경제적인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앞부분 또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제 자유가 억압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